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프로입니다. 오늘이 8월 11일이네요.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마주들의 가장 효율적인 매매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테마주 중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이 최근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이 코로나 관련 테마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몇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번 주에도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주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어떤 테마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 테마 크기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테마가 생기면은 그 테마가 생기면서 그에 따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인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코로나가 하나 터졌죠.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 확진되면은 그에 따른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돼지 콜레라 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시장이 얼마나 크게 형성되겠습니까? 돼지 그 사육하는 농가에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시장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돼지 콜레라 같은 경우는 큰 시장 형성되기가 어렵죠. 이렇게 그 테마가 새롭게 탄생했을 때 그 테마로 생기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를 우리가 파악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테마로 파생되는 시장 규모가 만약에 크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주가 상승폭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크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면 주가 상승폭도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좀 전에 이제 예를 들었지만 지금 테마주들을 보면은요, 시장 규모가 큰 것은 테마가 더 오래 가죠. 코로나 관련주 그래도 지금 계속 확장되면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대북 관련주죠.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테마로 끝났죠. 이것은 내가 보면은 대북 시장이 열린다 그래도 당장 큰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테마로 끝나죠. 그 다음에 최근 중동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보면 중동 전쟁도 한 달간 두 달간 지속된다면은 이 테마 관련주가 계속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 중동 쪽에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은 이란의 보복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 관련주가 계속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테마가 발생하면 그 테마로 파생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주가 탄생하면은 뭘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해야 되냐면 그 테마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테마가 하루에 끝나면은 그 테마는 하루에 끝나겠죠. 그런데 그 테마가 이같이 코로나 같이 계속 이어지면은 그 테마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마가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테마 관련주는 크게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테마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하루에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최근 그린벨트 지금 해제한다니까 그린벨트 관련주들 하루 상승하고 말았죠. 이와 같이 테마가 얼마나 지속될 것을 중요하다는 얘기죠. 최근에 보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다니까 이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최근 헬스 테마주 관련주도 테마 관련주 이 신재생 관련주도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테마 관련주도 제가 보면은 마리아나 관련주도 조정이 나오면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테마들이 얼마나 지속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좀 신선한 테마를 원합니다. 기존에 보통 발생했던 테마는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신선한 테마가 나오면은 그 테마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장은 항상 새로운 테마를 원하는데 그런 테마들이 항상 나타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신선한 테마를 원한다. 이 신선한 테마가 발생을 하면 주가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들은 보통 이제 거래량, 수급을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죠. 테마주들은 이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종목, 거래가 가장 대량 거래가 되는 종목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는 거래량, 수급을 가지고 체크하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있네요. 여러분 증시경원에 이런 격언이 있죠.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얘기죠. 수급이 돈이 모르는 곳은 항상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모든 재료나 가치나 기업 가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쏠리는 곳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증시경을 들어봤죠.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것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래량을 가지고 체크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테마주는 반드시 여러분들 대장주를 매매를 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테마주도 저도 많이 매매보고 지켜보면은 대장주가 하락하면 다 나머지 2등주, 3등주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마주는 될 수 있으면 대장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하고 테마주는 여러분들 항상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테마주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이죠. 성장성만으로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는 일시적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죠. 그런데 주도주는 실적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주도주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변동성이 테마주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하고 테마주를 구분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그 테마로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테마주하고 주도주를 구분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증시 격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격언이 하나 생각나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주식시장에는 영원한 테마도 없고요. 영원한 테마주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영원한 승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기다리면 여러분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은 여러분도 주식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테마주를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좋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테마주는 목표가를 설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표가는 귀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테마주를 어떻게 매매하냐? 손절가를 매일매일 수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테마주 중에서 이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 그 진단키트 관련주에 수전택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수전택을 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테마주는 무조건 단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테마주도 단타에 가지고 큰 돈을 못 봅니다. 제가 보면 이제 테마주를 가지고 여러분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손절가를 정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수전택이 주가가 최근에 보면은 45,500원에서 거의 더블 가까이 나왔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권에 사가지고 수전택을 가만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100% 났지만은, 이것을 매일매일 추고받는 사람은 내가 보면 수전택 가지고 20% 30% 벌었으면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손절 라인을 항상 정하라는 얘기죠. 나는 만약에 수전택을 테마주를 매매하면 나는 어느 정도까지 빠지면 버틸 수가 있다. 그것을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선이 깨지지 않으면 나는 계속 홀딩한다. 그럼 5일 이동평선이 매일 바뀌죠. 그 5일 이동평선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정하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것도 수전택 같은 것도 보면은 5일 이동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갔네요. 이와 같이 이제 매일매일 손절가를 수정을 하면서 내가 정하는 그 손절 라인이 깨지면은 과감하게 매도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수전택이 여기서 이 바닥권에서 5,000원대에서 누가 10,000원 이상 갈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얼마 갈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손절 라인을,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라는 얘기죠. 나는 5일 이동평균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간다. 나는 10일까지 안 깨지면 가져간다. 그런 손절 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면은 테마주도 대박이 날 수 있죠. 그런데 이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은 큰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저점과 고점을 맞추면서 단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최근 휴마시스 같은 종목도 주가가 상당히 단기에 급등을 했죠. 이 같은 것도 자기가 이제 견딜 수 있는 손절 라인을 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주가 끝났으면 2,600원 끝났네요. 나는 이 종목을 이제 2,400원이 깨지면 무조건 매도한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더 2,200원까지 나는 버틸 수 있겠다 그러면 2,200원 이렇게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마주들이 하루에 지금 몇십 프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종목이 목표가가 얼마 간다 예측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도 신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가 심한 변동을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목표가는 아무도 모른다. 손절가를 매일매일 수정하라. 그러면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이 이상 빠지면 못 버틴다. 그러면 과감히 내가 정한 손절 라인을 깨지면 과감하게 매도할 수 있는 사람만 이런 테마주를 매매해야 됩니다. 나는 만약에 손실 나면 죽어도 매도를 못한다. 손절을 못한다. 나는 손절을 죽어도 못한다. 그러면 테마주를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 가격에 이제 손절 라인을 정해가지고 깨지면 과감히 매도할 수 있는 사람만 저는 테마주를 매매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손절가는 냉정하게 설정하라는 얘기죠. 내가 이 정도 깨지면 무조건 빨고 나온다. 그리고 냉정하게 손절매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는 손절 라인을 칼같이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여러분들 매매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만큼 테마주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손절매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저는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이제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어떤 테마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 테마가 생기면서 그에 따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가를 여러분 테마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따라 파생 시장이 크게 형성되면 그 테마주는 크게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테마가 얼마나 지속되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단발성이 끝나면 그 하루짜리로 끝나죠. 그런 테마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그린벨트 같은 거 하루에 끝났죠. 그런 테마는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이 테마가 계속 얼마나 지속될 건가를 파악을 하고 그 테마를 매매하시는 얘기죠. 시장은 항상 신선한 테마를 원한다. 신선한 테마가 보통 발생을 하면은 주가는 많이 갑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테마주는 보통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게 수급이 깡패란 얘기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 테마주에는 대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마주는 거래량이 많이 소환되고 강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매매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도주와 테마주는 다르다는 얘기죠. 테마주는 실적보다 기대감, 꿈, 성장성만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죠. 주도주는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한 것이 주도주라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도 주도주와 테마주는 반드시 이제 구분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주식장에는 영원한 테마주가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더라도 좀 참으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테마주는 목표가를 정하지 마라. 목표가는 아무도 모른다.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손절가를 매일매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매일매일 손절가를 수정을 하면서 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정한 손절가가 무너지면 가감히 손절할 수 있는 사람만 테마주를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무나 테마주를 매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냉정하게 손절매를 할 수 있는 사람만 테마주를 매매하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주가 강하게 오르고 있죠. 최근 코로나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한 이유가 그거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4주 만에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6배가 늘어났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코로나 관련주는 너무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관련주를 다 분석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제가 진단키트, 그 다음에 백신 치료제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를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질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렇게 많습니다. 시젠부터 SD바이오센서, 넵지노미스, 휴마시스, 수전테, PCL, 진트리맥스, 이렇게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차트만 봤습니다. 차트가 수급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나는 진단키트 관련주를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넵지노미스 같은 종목도 좀 다른 것보다 덜 오르는 것 같아요. 아까 휴마시스나 수전텍보다 덜 오르는 것 같아요. 넵지노미스 한번 관심 가져봐도 될 것 같고, 미코 바이오메드도 덜 오르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제가 차트를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다음에 엑세스 바이오는 좀 올랐는데 이틀간 조정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자, 바이오텍 메드는 있죠. 얘는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동물 진단키트 여러 가지 키트를 하고 만드는 업체죠.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죠. 예, 바이오텍 메드는 좋은 회사고, PCL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회사가 아니죠.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죠. 얘는 싸구려 주식이죠. 이런 같은 종목들을 만약에 매매를 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내가 매수를 하면 손절 라인을 반드시 여러분들 정하고 들어가시는 얘기죠. 그 손절 라인을 매일매일 만약에 내가 좀 매매를 하면 매일매일 손절 라인도 여러분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손절 라인이 깨지면 가감히 매도하고, 목표가는 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목표가는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테마주는요. 이게 손절 라인만 지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사가지고 월요일날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 이제 화요일날 손절 라인을 2로 높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화요일날 또 올라가면은 이제 수요일날 손절 라인을 더 높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손절 라인을 계속 상향 조정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휴마시스 같은 것도 손절 라인을 계속 높여가면은 내가 버틸 수 있는 손절 라인을 정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이것을 테마주를 매일 치고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주들이 추세가 살아서 움직일 때는 손절 라인 가지고 매매 타임을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그 다음에 백신 관련주들도 종목들이 너무 많죠. 진원생막도 많이 올랐죠. K바이오, 신풍제약, 그 다음에 차백신 연구소, 뉴바이녹스, 아이진, 뭐 치료제도 일동제약, 한국 BNC, 현대바이오, 셀리드, 서울제약 이렇게 엄청나게 많죠. 그린생명과학도 많이 올랐죠. 대한약품도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 내가 보면 차트 모양을 한번 본 중에서 좀 모양이 좋은 것은 현대바이오가 좋은 것 같고요. 신풍제약, 그 다음에 아이진 같은 종목이 좀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지금 종목들은 다 골랐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또 골라봤는데 이런 종목이 좀 좋아 보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더 연구를 해보시고 테마주를 매매한다면 이런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또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KM, 국제약품, 엘크론, 모나리자, 톱텍, 크린앤사이언스. 그 중에 제가 보면은 모나리자가 좀 좋아 보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을 매매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제 고른 종목 중에서도 또 한번 골라보시고, 그다음에 이 전체 종목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한번 골라보시는데, 코로나 관련주, 그러니까 테마주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나는 손절 라인을 정한다. 내가 가장 첫째, 나는 코로나 관련주 테마주를 매매하면 먼저 손절 라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절 라인이 깨지면 나는 무조건 매도한다. 나는 손해나는 매도를 못한다 그러면 이 테마주를 매매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을 매일매일 수정하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수젠텍 같은 종목도 지금 더블이 났죠. 이것을 매일매일 단타 친 사람은 큰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가지고 손절 라인을 지킨 사람들은, 손절 라인을 정하면서 매매한 사람은 더블을 먹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매일매일 손절 라인을 수정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테마주도 대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단타도 될 수 있는 테마주도 단타보다는 이런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면서 매매하신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테마주 이야기들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고 여러분들 행복한 한 주 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